어느 날부턴가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내 증상은 다리로 번져나갔다. 온몸이 마비된 듯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아프다 통증 오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비 증상으로 느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잠깐 한 3분씩 왼팔하고 가슴 밑으로 하반신이 한 3분 정도 힘 빠지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다리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다리 때문에 왔지만은 다리가 아니고 허리라 그래. 또 허리로 왔지만은 이제 목이 잘못됐대. 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곳은 다름 아닌 목. 척수가 손상되며 발생한 경추 척수증이라 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비까지 불러오는 병, 경추 척수증. 어떤 병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줬다가 최대한 빨리 하시는데 이거를 이렇게 잼잼하시면 안 되고 쫙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준비 시작.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등산을 자주 한다는 박상기 씨. 손끝이 조금 둔해진 것을 느낀 건 6개월 전부터다. 그때부터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반대편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겨울에 손끝이 감각이 좀 이상한 거예요. 손끝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특히 점심때 지나면 조금 풀리고 이게 안 풀려서 이제 신경과 갔더니 말초신경 장애 뭐 그런 거래요. 거기서 약 먹어도 안 돼요.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뭐 온갖 것 다 조사해봐도 뭐 별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된 거죠. 가정의학과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형외과 갔죠. 정형외과 가서 근정도 검사까지 받았는데 또 그 이상이 없다고. 그 사이 다리에까지 이상이 나타났다. 높은 산을 오르내리던 두 다리는 평지를 걷는데도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다. 이 증상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저녁 때 돼도 안 풀리고 이제 팔꿈치 뒤로 그다음에 이제 이 위쪽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감각도 이상해지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고 이제 점점 허리 밑으로 감각이 이제 이상해져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뒤꿈치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손발을 쓰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웠다. 점점 마비돼가는 모습을 보고 중풍이나 루게릭병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를 받고 최근에야 정확한 병명을 찾았다는 박상기 씨. 수술을 앞두고 있다. 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세수하시기도 힘들고 이렇게 옷 단추 잠그기도 힘들고 그런 게 어느 날 자꾸 세수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그냥 좀 참아보시라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을 늘 그냥 그대로 해오셨는데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그냥 남자가 그냥 참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바로 제가 어떻게 조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알고 나서는 그 병이 빨리빨리 진전된 것 같아요. 아주 빨리빨리 진전돼가지고 다리가 걸음을 잘 못 걸으시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죠.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가셨는데 등산 갈 수술을 받고 나면 마비된 팔과 다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치료를 앞두고도 마음이 불안하다. 눈물 났어요,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너무 막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전체 다. 이제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오죽까지만 해도 두 분 같이 다니고 뭐 당구 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수술한다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하죠. 검사 결과 밝혀진 박상기 씨의 병명은 경추 척수증. 이름도 낯선 이 병은 대체 어떤 병일까? 목은 우리의 몸과 머리를 이어주는 기관이다. 7개의 뼈와 디스크로 이루어진 경추는 그 중심에 뇌로부터 이어지는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고 있다. 척수는 두부처럼 물렁한데 손상되면 마비가 나타나고 회복이 쉽지 않다. 경추 척수증이란 바로 이 척수가 눌려 손상되는 병으로 원인이 되는 질환들이 있다. 흔한 원인이 한 4가지 정도를 들리면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부르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이 한 가운데로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이제 중심성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경추증성 척수증이라고 하고요. 또 3번째로는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골화, 뼈로 변하고 그 뼈가 자라나서 신경, 척수를 누르게 되는 거죠. 4번째로는 1번 경추와 2번 경추 사이에서 불안정증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제1, 2경추간 불안정증이라고 합니다. 내일 모레 수술 순서는 어떻게 해요? 정형외과 염진섭 교수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상기 씨의 병실을 찾았다. 입원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 사이에 좀 어떻게 좀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비슷해요? 불편해졌어요. 다 나빠졌어요. 내일 모레 수술하고 뒤쪽으로 째고 이렇게 하고요. 하고 나면 하루 이틀 좀 고생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술한다고 100점 되진 않아요. 그래요? 일부 기능은 돌아오고 일부는 안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수술 후 결과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렇다 보니 손상된 척수가 얼마나 회복될지 의사도 장담할 수 없다. 다 낫는다고 말할 수 없는 의료진과 다 낫기를 기대하는 환자와 가족들. 복잡한 심경으로 긴 밤을 보냈다. 그렇다면 박상기 씨에게는 왜 경추 척수증이 나타난 것일까? 이 환자는 척수증의 원인인 후종인대 골화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부분은 척수가 이제 정상이죠. 앞에도 하얀 물이 보이고 뒤에도 하얀 물이 보이고 누르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이 앞에 까만 거, 뒤에 까만 게 누르고 이 사이가 이제 척수가 좁아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까맣게 튀어나와 있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CT를 찍어보면 이 부분 이렇게 이제 하얀 뼈가 자라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위에 인대, 후종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 이런 데는 CT를 보면 인대가 뭐 특별히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뼈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부르는 거고 뼈로 변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변한 그 뼈가 계속 자라나는 거죠. 수술 계획은 이 뒤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할 겁니다. 이 앞쪽의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수술 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은 뒤쪽을 열어줘서 신경이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후궁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시작됐다. 오늘 수술의 목표는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척추에는 척추체가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전종인대와 후종인대가 있다. 이 환자의 경우 후종인대가 딱딱한 뼈로 변하며 척수를 눌러 마비가 나타났던 것이다. 척수가 눌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수술은 목 뒤로 접근해 이루어진다. 제2경추 후궁 일부분을 제거하고 3번 경추는 완전히 잘라 제거한다. 이후 4, 5, 6번 경추의 좌측을 완전히 절제하고 우측은 일부를 절제한 다음 뼈를 들어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한다.
척수가 눌리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금속판으로 뼈를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 후종 인대가 왜 뼈로 변했는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뼈로 변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어느 선을 넘게 되면 신경을 누르는 것이다. 신경이 지나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추를 잘라내고 나사와 금속판을 이용해 고정시켜준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운동 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 네, 이게 수술 후 CT인데 수술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수술 전, 저쪽이 수술 후 CT입니다. 수술 전에는 신경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았는데 2번 경추는 이렇게 이 밑을 따냅니다. 그래서 이만큼 제거가 된 거죠. 뼈를요. 그래서 이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혀놓고 3번 경추는 뒤쪽을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후궁 절제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4, 5, 6은 뼈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 폭이 수술 후에는 이렇게 넓어졌죠. 여기도 넓어졌고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감압된 거죠. 안 눌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경추 척수증은 예방할 수 없는 병이다. 그렇다 보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치료받아야 효과도 좋아진다. 박상기 씨가 수술을 받은 지 나흘이 지났다. 준비 시작. 손끝에서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그로 인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조차 둔하고 느렸던 환자. 네, 됐습니다. 그 사이 손동작은 3배 이상 빨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줄을 맞춰 걷는 동작이다. 마치 아팠던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잘 걷고 있었다. 어떤 점이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손 움직임 편해지죠. 다리 걷는 것도 좀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똑바로 걷고 그런 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언제 퇴원하시죠?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다. 나중에 산에서 한번 빼야 되겠네요. 아, 예, 좋죠. 네. 라면 드시게요. 지금처럼 회복된다면 머지않아 가벼운 등산도 가능할 것이다. 남자가 눈물은 참을 수 있어도 마비는 못 참아요. 그게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때 빨리 내가 어떻게 조처를 좀 취했으면. 마비가 나타났을 땐 무슨 병인지 어느 병원, 어느 과에 가야 하는지조차 몰라 혼돈스러웠다는 가족들. 경추 척수증을 알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많이 하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본 병명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비 증세가 있는데 이게 그냥 퇴행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경추 척수증 환자들은 초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마비가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는 것일까? 척수증이 이렇게 경과가 쭉 떨어져 주면 누구나 그걸 알고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누구나 알고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경추 척수증은 흔하게는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좋아졌다가 나빠져서 수술 받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면 그다음부터 또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예 괜찮네, 이게 역시 회복되는군 하면 또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아주 심한 상태까지 떨어진 다음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있습니다. 벌써 몇 해째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창을 통해서 봐야 했다는 김익환 씨. 손을 들이면 사람 오는 걸 좋아해. 이렇게 손들이 많이 오니까 이게 놀고 싶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홀로 자책하던 것도 오래전 일이다. 지난 40여 년간 당뇨를 앓았고 심장 수술도 받았다.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가능했는데 최근엔 꼼짝할 수 없게 됐다.
빨리 가서 하루 빠르게 수술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고 다 병신 된다고 그래요. 이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니 왜 배낭 안에 목이 얼마나 다쳤다고 그렇게 되냐더니 나 목 안 아프다고 그때 목이 데스크틱 걸린 적이 오래됐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또 소변 다 받아야 되고 더 심해지면 밥을 떠먹여도 밥도 못 생길 거다. 그래서 결국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꼭 수술을 해야겠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수술 꼭 해야 된다고. 그저 앓고 있는 질병들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들어진 거라 생각했다는 환자. 하지만 팔다리에 마비가 나타난 건 경추 척수증 때문이었다. 정확한 병명을 몰라 방치하고 지낸 동안 척수 손상은 더 심해졌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수술이 약하니까 이게 끌어주면 내가 이쪽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넘어지죠. 이제 이거 잡는 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 이런 게 안 하면 이 옆에 공고 아무 데고 쓰러져 아무 책이고. 자기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럴 때도 근데 이렇게 가요. 한번 조금씩 끌어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부부만 살고 있어 화장실 한번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 이러다 넘어지는 건 아닐까, 더 크게 다칠까 봐 두려운 적도 많다. 더는 치료를 늦출 수 없다. 저렇게 내가 붙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러고 나면 땀이 이렇게 나요. 쭉 힘들어서. 젊은 시절 김익환 씨는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다. 하지만 병마가 찾아오면서 오랜 시간 어쩔 수 없이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조금은 나아질까? 걱정과 바람들을 안고 병원을 찾기로 했다.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경추척수증은 중풍이나 뇌졸중, 척추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정작 수술을 받는다 해도 회복은 쉽지 않다. 마비가 된 거는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보세요. 이미 마비가 진행돼 손동작도 느리고 정확하지 못하다. 되기는 되네. 쫙쫙 피면서 한번 해보세요. 척수 손상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듯했다. 반사는 괜찮은데. DM이 오래 되셔가지고. 지금 혼자 일어서긴 하세요? 못 일어서. 일어서는 것도 안 돼요. 양쪽에서 붙여. 자, 확인해 주세요. 힘이 없으니까 툭 앉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앞뒤가 없어 넘어지는 게 이렇게 균형을 못 잡으면 옆으로도 쓰러지고 앞으로도 뒤로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이게 둘이 부착을 해줘야만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신경 누르고 있는 걸 제거해서 안 눌리게 만드는 거. 그게 끝이에요. 눌려있던 신경이 얼마나 회복될지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이게 어쨌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정도의 지금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어쨌든 안 눌리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확실하게 보이는 건 여기 이렇게 신경이 손상이 돼 있거든요. 하얗게요. 그래서 이런 데서 뭔가 여기가 이제 일단은 제일 많이 눌려 보이죠. 그래서 뭔가가 이 신경 손상을 주고 있었고 그게 그 뼈 사이에 이 불안정증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뼈의 배열 때문에 이건 경추증성 척수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생긴 지는 벌써 이제 한 4년 되신 걸로 이제 보이고, 근데 요번에 이제 확 나빠진 거는 그 와중에 여기 디스크가 또 튀어나온 겁니다. 안 그래도 척수가 눌려 있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스크까지 또 생겨서 그게 척수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지고 팔다리를 전혀 컨트롤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대소변 마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최소한의 목표는 그렇게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하는 거고, 또 원인을 제거해 놓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또 증상이 좀 꽤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익환 씨처럼 오랫동안 척수 손상이 진행된 경우 수술을 받는다 해도 운동 기능이 회복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대로 놔둘 경우 더 심각한 마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마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병. 그래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병. 그것이 바로 경추척수증이다. 그렇다면 경추척수증 초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 운동신경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운동신경 증상인데 초창기부터 이렇게 사지마비가 확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초기에는 코어디네이션의 장애, 즉 정교한 작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지, 하지에서 다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상지에서는 손동작이 잘 안 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든가 또 글씨 쓰는 거, 타이핑하는 게 옛날 같지 않다든가 또 조그만 단추를 끼워보라 그러면 잘 못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교한 작업이 잘 안 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힘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다리에서는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어기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기적거리는 단계에서 수술을 받으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그게 점점점 진행되면 결국은 못 걷게 됩니다. 그 단계도 다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대소변 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다리에 힘이 없어서 혼자 화장실 못 가는데 대소변까지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온 가족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주저없이 병원을 찾아야 한다. CT나 MRI 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경추의 상태를 확인하면 마비의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년 전부터 손저림 증상이 있었다는 김현미 씨. 그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 검사를 받게 됐다. 저림과 동시에 약간은 마비. 그러니까 마비를 또 어떤 사람이 힘이 빠진다고 또 표현을 하던 것 같은데 저는 마비라고 바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동작이 막 불가능할 정도로 마비가 아니라 이런 서서한 마비 증세.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반응이 좀 둔해지는데 막 이런 느낌. 감각이 둔해지고 막 그런 느낌을 받게 되니까 저는 마비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어떤 증상이냐면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큰 동작을 안 했는데 갑자기 왼팔 전체가 저리면서 마비가 돼버리면 힘을 못 쓰는 거 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 아예 손을 못 쓰는 느낌. 그 느낌이라고 말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저리면서 마비가 오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팔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김현미 씨의 팔에 마비가 나타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환자는 이제 척수증의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제1, 2경추관 불안정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 이 뼈가 하나, 원래는 이 뼈하고 이 뼈가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선천성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평생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기 때는 괜찮다가 성인이 돼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할머니 돼서 증상이 나오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다양한 그 연령에서 증상이 마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자는 팔다리에 진짜 마비는 안 나타났는데 감각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경우입니다. 대개는 운동신경 마비를 가지고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인데 이 환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이 앞으로 숙일 때는 이 부분이 척수를 눌러가지고 이 척수 압박이 오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물주머니가 생겼습니다. 그 1, 2경추관 불안정증 환자 중에 한 10% 미만에서 이렇게 이 물주머니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이게 커지면 이 척수를 누르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고 작아지면 또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은 나빠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면 고정을 해줍니다. 1번 뼈와 2번 뼈를 고정을 해놓으면 물주머니가 점점점 작아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이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김현미 씨의 수술이 이루어졌다. 이 환자는 붙어 있어야 할 경추 1, 2번이 분리돼 있는 상황.
그로 인해 경추가 앞뒤로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척수를 자극해 손상을 주었던 것이다. 제1, 2경추간 불안정증으로 경추 척수증이 나타나면 1, 2번 경추를 고정하는 유합술이 이루어진다. 나사를 이용해 고정하는 이 수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이다. 때문에 염 교수는 수술 전 반드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제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나사 머리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나사의 단면이 이쪽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받게 되면 여기는 척추동맥이 지나가는데요. 이 길을 침범을 하게 되면 척추동맥이 손상을 받게 되거나 또는 눌리거나 그러면 이것 때문에도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쪽으로 받게 되면 여기 척수를 누르게 돼요. 신경을 누르게 되죠. 또 이 길이가 너무 길게 돼서 이 앞쪽으로 나가면 이 앞쪽에는 또 경동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위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운이 나쁘면 경동맥을 터뜨리면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길이의 나사를 받겠다. 방향은 어떻게 놓겠다. 그걸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면 수술을 훨씬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한 대로 수술이 진행됐다. 김현미 씨는 붙어 있어야 할 경추 1, 2번이 떨어져 있는 제1, 2경추간 불안정증 환자다. 또한 불안정증으로 반복적인 자극이 가해지면서 물혹까지 생겼다. 수술은 먼저 나사구멍을 내고 신경 손상에 주의하며 1, 2번 경추 사이에 있는 관절을 깎아낸다. 이후 제1경추 양측에 척추경 나사를 넣은 뒤 골반에서 뼈를 채취해 그중 연한 해면골을 잘게 부수어 넣어준다. 제2경추 좌측에는 척추경 나사를, 우측에는 간부 나사와 후궁 나사를 넣어준다. 나사에 T자 형태로 생긴 도구를 이용하여 앞으로 쏠려 있는 경추를 들어 올린 뒤 한쪽씩 번갈아가며 봉으로 고정한다. 채취한 자가골 중 단단한 부분인 피질골을 덮은 다음 나사들을 이용해 고정해준다. 모든 연결이 끝난 후 잘게 부순 자가골을 넣어주는 것으로 수술은 끝난다. 늘 마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경추 수술. 특히 경추 1, 2번 수술 중 어려운 과정은 나사를 박는 것이다. 그래서 1번 경추의 경우에는 가장 나사를 많이 박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버라고 하는 회전톱 난로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죠. 사람마다 뼈의 크기가 달라 이 환자처럼 척추경이 작은 경우엔 나사 박는 위치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한치라도 오차가 생기면 전신마비의 위험이 따른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술이다. 척추경 나사죠.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경추의 위치가 틀어진 경우 T-툴이라는 기기를 이용해 돌리면 2번 경추에 비해 앞으로 빠져있던 1번 경추가 제자리를 찾는다. 염진섭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 만든 수술법이다. 굳이 양쪽을 같이 하는 이유는 이 안쪽에 물주머니가 생겼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 연 조직들이 막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건들건들 하다 보면 자꾸 자라나고 그게 여기 이제 이 신경을 꽉 누르게 되는 거죠. 1번과 2번 경추를 붙이기 위해선 다른 뼈가 필요하다. 다른 경추 수술에서는 타인의 뼈 등을 이용한 대체제를 이식하지만 경추 1, 2번 불안정증 수술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골반뼈를 사용한다. 그래야 유합률이 높아지고 재수술의 위험도 줄어든다. 견인해서 뼈의 모양을 맞추고 나사를 이용해 고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작은 뼈들을 잘게 부셔 넣는 건 뼈와 뼈가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술용 엑스레이를 찍어 수술한 경추 부위를 살피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경추 척수증으로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뇌졸중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도 많다. 트럭 운전을 한다는 김택봉 씨도 갑작스런 증상에 잠을 자다 응급실을 찾았다. 두 손가락이. 네. 맨 처음에 마비 오는 데는 이 손목이더라고요. 손목에 오고 나중에 이제 발에 오고. 손이 어떻게 돼? 손이 저리면서 겁나게 쉽게 말해서 이 바늘로 찔르는 그런 기분. 이로요 이 두 개가 양쪽 손 이 두 개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다. 그쪽이 아프신 거죠? 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증상은 다리로까지 번져갔다. 다리가 다리 신문이 있는데요. 이 마비 증상 같이 쉽게 마취해서 안 풀린 그런 그렇게 온다니까 이게 오래 걸치를 못해 이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 이쪽은. 힘이 네, 오른쪽은 힘이 빠지고 왼쪽은 저림이 오죠. 팔 다리에 마비가 나타난 상황. 운동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검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다리에 나타난 마비 증상 때문에 환자는 넘어질 듯 비틀대고 있었다. 동작은 둔해지고 다시 한 번만. 중심을 잡지 못하며 균형도 무너져 있다. 안 되시는구나. 위로 쭉쭉 들어 올려 보세요. 특히 양 다리를 비교했을 안 때 돼요? 요 다리 오른쪽 한번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했다. 저 다시 위로. 감각은 있지만 힘이 없다는 요 다리 환자. 해보세요. 마비가 나타나면서 최대한 몸은 긴장되어 뜻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전형적인 경추 척수증의 증상이었다. 하지만 환자가 알고 있는 자신의 오른발로 다시 내려와 병명은 볼까요? 목 디스크라 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거. 목 디스크로 이제 그 전에 한번 진단받은 적이 있었어요.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 디스크 초기 때는 별로 이제 신경 안 하고 약간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 초기 된 지가 한 7, 8년, 한 거의 10년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상태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비 증상이 와버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목 디스크의 증상은 통증과 손저림 정도다. 치료는 주로 약물이나 운동 치료로 이루어진다. 목 디스크 때문에 온몸에 마비가 왔다는 환자.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입니다. 대부분의 목 디스크는 중심성이 아니라 양쪽 옆으로 튀어나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신경근을 누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 하면 생각나는 증상은 저리고 아프고 이런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신경근증입니다. 거의 다 신경근증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는 그 디스크가 양 옆으로 나가지 않고 한 가운데 쪽으로 튀어나가게 되죠. 가운데로 튀어나가게 되면 척수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척수증이 발생하는 거죠. 경추의 척수를 지나가는 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운데 굵은 척수가 있고 척추뼈 사이로 가지를 뻗은 신경근이 있다. 척수가 눌려 나타나는 경추 척수증은 운동신경 이상이나 운동신경 마비 등이 나타난다. 추간판 탈출증이라 부르는 목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양옆으로 나오면서 신경근을 누르는 신경근증으로 통증이나 시림, 저림 같은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목 디스크라 하더라도 손을 완전히 쥐었다 완전히 펴는 동작을 10초에 25번 이하로 하거나 발끝을 붙이면서 한 줄로 걷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경근이 아닌 척수 손상을 의심해야 한다. 단순히 신경근만 누른 목 디스크는 운동이나 약물, 주사 등의 비수술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목 디스크로 척수 손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목 디스크가 척수를 누르면 마비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엉뚱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 이 차이지. 밑에서부터는
다리가 아픈 줄 알고 있었고 다리를 또 해보니까 허리가 아픈 줄 알고 또 허리를 검사하니까 목이 아픈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끌어있던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알기가 힘들었겠더라고요. 나도 그 겪어보니까 그걸 모르겠던데 뭐 처음부터 그랬었거든. 처음에 그랬으면 지금까지 고생을 안 했죠. 목 바로 수술을 해버리든가 뭐 목을 어떻게 먼저 했으면은 지금까지 이만한 시간이 안 걸려도 됐잖아요. 내일 흔히 목 디스크라고 하면 참아도 되는 병.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병이라 생각하기 쉽다. 진짜 애들 와야 되나. 김병석 씨 역시 목 디스크가 신경근이 아닌 척수를 누르고 있는 상황. 시간을 끌면 척수 손상은 더 진행되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전신이 마비될 위험도 따른다. 다리는 또 이렇게 손이 이게 오늘 수술해가 다 나아야 되는데 뭐 안 나으면 이거 진짜 문제다 문제라. 손이 이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푹 짚고 싶은 것도 그걸 마음대로 푸득 안 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어머니한테 짜증 많이 내셨겠네요. 많이 냈죠. 많이 그 좀 안 냈다고 볼 수가 없죠. 그게 내가 아프면서 그 할 짓이 아니라 아픈 사람은 아프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그 병보안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병명을 찾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부부. 목 디스크라는 말에 안심한 것도 잠시. 우리가 알고 있던 목 디스크가 아니란 말에 걱정은 더 커졌다. 신경근증과 척수증 어떻게 다른 걸까? 신경근증과 척수증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근증의 자연 경과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달간 고생하다가 하나도 안 아픈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요. 비수술적인 치료도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경추척수증은 자연 경과도 굉장히 좋지 않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수술이 늦어지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수술하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한 치료의 아주 키입니다. 목 디스크 환자들 중 신경근증이 아닌 경추척수증이 되는 경우는 약 5% 미만. 하지만 목 디스크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추척수증 환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목 디스크로 인해 경추척수증이 나타났을 땐 척수를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뼈와 뼈 사이를 붙이는 유합술이 이루어진다. 김병석 환자의 수술은 목 앞쪽에서 진행된다. 피부를 절개하고 전방으로 접근하여 제4, 5번 경추 사이의 추간판, 즉 디스크를 제거한다. 이어 도구를 이용해 안쪽 뼈를 깎아 다듬는다. 이후 다른 사람의 뼈로 만든 케이지를 4, 5번 경추 사이에 삽입한다. 이때 깎아냈던 환자 자신의 뼈 조각도 함께 넣어야 뼈가 잘 붙는다. 뼈의 움직임을 막고 유합률을 높이기 위해 금속판으로 고정한다. 과거엔 뼈와 뼈를 붙이는 유합을 위해 환자의 골반뼈를 떼어 사용했다. 하지만 뼈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이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요즘은 뼈 대체제를 사용한다. 목 앞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기도와 식도를 밀어넣고 진행한다. 이 상태로 오래 수술하게 되면 무리가 될 수 있어 수술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판을 이용해 4, 5번 경추를 잘 고정한 뒤 목 디스크 주위에서 떼어낸 뼈 조각들을 넣어준다. 뼈 조각들은 뼈와 뼈가 잘 유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나무 다듬는 봉사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환자. 가지를 치고 나무를 손질할 만큼 손과 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수술 후 나흘 만에
김병석 씨의 병실을 찾았다. 수술 부위는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그 사이 운동 능력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많이 편해지셨네요. 좀 많이 빨라지셨어요. 아프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았지만 수술 전후의 움직임을 비교한다면 매우 큰 변화다. 걷는 것도 요 올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올 때는 이렇게 질질 꺼가지고 이렇게 술 취는 것이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왔었잖아요. 그런데 여 와가지고 이렇게 이거 수술하고 이러고든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는 병 다 나으면 손잡고 이렇게 공원도 좀 다니고 또 어디 여행도 좀 가고 여행 가는 거 긴 시간 마음고생을 함께하며 부부의 정도 몇 깊어졌다. 번만 하면 되죠. 병원에 이제 다시 오지 말자. 노인들은 고생했어. 그럽시다. 목 디스크 때문에 경추 척수증이 생겨 수술을 받은 김택봉 씨도 증상이 회복됐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걸어도 돼요. 이 오른쪽 다리부터 한번 특히 마비가 심했던 오른쪽 다리도 잘 들 수 있게 됐다. 천천히. 이번에는 자. 며칠 뒤 김택봉 씨는 퇴원해 생활터전인 김제로 내려갔다. 그동안 몸이 아파 생업인 트럭 운전도 할 수 없었다. 건강이 회복되자 트럭을 손보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중이다. 비틀대며 걷던 그의 걸음걸이는 평범했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운동 기능은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 만큼 수술 후에도 몸 상태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핸들을 돌리는 손끝에 힘이 실렸다. 동작이 안 될 때는 엄청 답답하셨겠네요. 그러죠. 말도 못했죠. 손과 발이 마비된다는 건, 그래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건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이다. 그래서 다시 찾은 지금의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 아이, 기분이 좋지요. 기분도 좋고 좀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래요. 손발이 아파 잠을 설치는 일도, 그래서 응급실을 찾을 일도 이제는 없을 것이다. 가을 단풍이 유난히 아름다운 전주를 찾았다.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경추 척수증이 나타나 수술을 받은 박상기 씨. 수술 후 3주가 지났다. 아직 목 보호대를 차고 있지만 아내와 나란히 산길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다. 남한테 잘하는 사람이 가족한테 칭찬 못 받는데 양쪽 다 잘했나? 아프고 나면 잃는 것도 있지만 깨닫는 것도 있다. 참 건강하다는 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잃었을 때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잠깐 좀 불편했다 다시 돌아오니까 안 잃고도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경추 척수증은 드물고 낯선 병이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병이다. 천천히 우리 몸 전신을 잠식하고 결국 우리의 일상마저 잃게 만드는 병.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것이 이 병을 알려야 하는 이유다. 척수증이라는 것은
병명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증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받지 않고 놔두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게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일부 기능은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많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척수증이 어떤 병인지를 꼭 아셔야 되고 상지에서는 정교한 작업이 잘 안 되는 거, 하지에서는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조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경추척수증의 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진단기병이 내가 상상도 못했어요. 정신이 없고 온몸이 그냥 막 그냥 굳어가는 거 그냥 몸이. 환자에게 이제 안겨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고자 그렇게 합니다만은 만만치 않은 그런 증례입니다.